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지훈입니다. 제 나이는 70세이고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식재료 중 하나를 바로 공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귀하게 여겨온 검은 콩입니다. 한의학에서 검은 콩을 한자로 흑두라고 부르는데 동의보감에서는 흑두는 신장을 보하고 음을 자양하며 혈을 활성화시키고 독을 해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정력을 보강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며 시력을 좋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면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로 분류됩니다. 껍질이 검은색인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말한 독을 해독한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검은 콩의 성질을 살펴보면 성미는 간평으로 달고 평하며 귀경은 신경과 비경으로 신장과 비장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을 저장하는 곳으로 생식 기능, 성장 발육, 뼈와 치아의 건강, 그리고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은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보논, 안토시아닌, 프로안토시아니딘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순환 개선과 현대의학의 항산화 작용이 결국 같은 메커니즘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검은 콩의 또 다른 특징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30%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한의학에서는 단백질을 정의 물질적 기초로 보는데 이는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검은 콩을 통해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받으면 전기가 충실해져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체력이 향상됩니다. 아울러 검은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이 뇌를 관장한다고 하는 신주골수 이론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레시틴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콩의 섭취 시기에 대해서도 한의학적 관점에서 조언드리면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신장의 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므로 검은 콩의 보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검은 콩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매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중에는 아침 식사 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함께 신장에 기를 보충해주면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내장 지방과 혈당, 한의학이 본 대사증후군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내장 지방과 혈당 관리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과 습담의 문제로 봅니다. 담음이란 우리 몸의 수액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병리적 산물로 현대의학의 내장 지방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어생담이라고 하여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담음이 생성된다고 봅니다. 비장은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장부로 그 기능이 저하되면 영양분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이나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됩니다.
검은콩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먼저 풍부한 식이섬유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 100g당 약 1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1일 권장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식이섬유는 조습 효과가 있어서 체내의 습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검은콩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겔 형태를 이루어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완급 효과, 즉 급격한 변화를 완만하게 만드는 작용과 일치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지방 축적을 방지하게 됩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포닌은 한의학에서 화담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체내 지질 대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사포닌은 췌장의 리파제 효소 활성을 억제하여 지방 흡수를 줄이고 기존에 축적된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혈당 조절과 관련해서는 검은콩의 저항성 전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여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쇄지방산이 생성됩니다. 단쇄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를 건비익신 효과, 즉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또한 검은콩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미네랄입니다. 한의학에서 마그네슘은 진정 효과가 있어 심신을 안정시키고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정상화시킨다고 봅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검은콩을 통해 충분한 마그네슘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이 개선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검은콩을 활용한 치료 경험을 보면 하루 50g 정도의 검은콩을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에서 평균적으로 내장 지방이 15에서 20% 감소하고 공복 혈당이 10에서 15 정도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은콩의 다양한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검은콩을 생으로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것보다는 익힌 것이 비위에 부담을 덜 준다고 하는데 검은콩도 충분히 불린 후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검은콩을 곱게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차로 우려서 마시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다음은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한의학이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현재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는 중대한 질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혈관 문제를 어혈과 담탁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어혈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병리적 상태이고 담탁은 기름진 것들이 혈관에 축적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현대의학의 동맥경화나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검은콩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은콩에는 리놀레산과 올레산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전체 지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활혈화어 효과가 있습니다. 즉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리놀레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어 혈관벽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유양효과, 즉 조직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딱딱해진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검은 콩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장내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간에서는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통부작용, 즉 장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로 봅니다. 검은 콩에 함유된 펙틴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펙틴은 콜레스테롤과 직접 결합하여 흡수를 막고 배설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청열해독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체내의 열독을 제거하여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검은 콩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칼륨은 이수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부종을 제거한다고 봅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체내 나트륨이 과다하여 혈관의 압력이 가해지는데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세포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양혈 효과, 즉 혈액을 자양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검은 콩을 하루 50g씩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8% 증가하여 전반적인 지질 프로필이 개선되었어요. 이는 검은 콩의 복합적인 성분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처방에서 검은 콩을 활용할 때는 보통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단삼, 홍화, 청궁 같은 활혈 약재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또한 검은 콩을 우린 물에 결명자를 함께 우려서 차로 마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에 있어서는 볶은 검은 콩보다는 삶은 검은 콩이 더 효과적입니다. 볶는 과정에서 일부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열성이 증가하여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삶은 검은 콩은 성질이 평온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 건강과 뼈 건강,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검은 콩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간계규어목이라 하여 간이 눈으로 그 기능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또한 신주골이라 하여 신장이 뼈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검은 콩은 바로 이간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눈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먼저 눈 건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이 황반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이들은 망막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하며 특히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간혈을 보충하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간혈이 충족되면 눈이 밝아지고 시력이 개선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눈의 피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기울결 상태와 유사합니다. 간에 기가 막혀서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죠.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모세혈관의 순환을 개선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A는 로놉신의 구성 성분으로 야간 시력에 필수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야맹증은 간열 부족으로 인한다고 보는데, 검은 콩을 통해 간열을 보충하면 야간 시력이 개선될 수 있어요. 황반변성 예방에 대해서도 한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의 음액이 부족해져서 눈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죠. 검은 콩은 간신을 동시에 보하는 효과가 있어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과 관련해서는 검은 콩의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 100g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의 칼슘 함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슘만 많다고 해서 뼈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돕는 다른 영양소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검은 콩에는 마그네슘, 인, 아연, 망간 등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율을 높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주골수라고 하는데, 신장에 전기가 충실해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뜻입니다. 검은 콩의 풍부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은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골밀도 저하를 이소플라본이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검은 콩의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기본 틀을 이루고, 그 위에 칼슘이 침착되어 단단해집니다. 검은 콩의 양질의 단백질은 이러한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정이 골수를 생성한다고 보는데, 검은 콩의 단백질이 바로 이 정의 물질적 기초가 됩니다. 또한 검은 콩에 들어있는 보론 즉 붕소라는 미네랄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론은 칼슘, 마그네슘, 인의 대사에 관여하여 뼈의 무기질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의 활성을 증가시켜 뼈 형성을 촉진하고 뼈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K도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검은 콩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합성에 필요한데, 이 단백질은 칼슘을 뼈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영양분이 뼈까지 전달된다고 보는데,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도 관여하여 전반적인 혈액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실제 임상 경험을 보면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50대 이상 여성들에서 골밀도 검사 결과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척추와 대퇴골 경부의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검은 콩의 뼈 건강 효과를 입증했어요. 눈과 뼈 건강을 위한 검은 콩 섭취법으로는 검은 콩 우린 물을 추천합니다. 검은 콩을 하룻밤 불린 후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끓여서 그 물을 차처럼 마시는 방법인데, 수용성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구기자나 국화꽃과 함께 우려서 마시면 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피부와 뇌 건강, 안티에이징의 비밀이 검은 콩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폐주피모라 하여 폐가 피부와 털을 관장한다고 봅니다. 또한 신장이 골수를 통해 뇌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검은 콩은 폐와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뇌 건강을 개선시키는 천연 안티에이징 식품입니다. 먼저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콩의 풍부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막을 보호하고 콜라겐 파괴를 방지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자음윤조 효과, 즉 음액을 보충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건조한 환경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가 거칠어진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여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를 보완해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어로 인한 피부 노화로 보는데 검은 콩이 혈을 보충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들도 피부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시스테인, 메티오닌 같은 황함유 아미노산은 글루타치온의 합성에 필요한데 글루타치온은 체내 최강의 항산화제로 불립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해독 작용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여 피부를 맑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피부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서 자연스럽게 안색이 밝아지고 윤기가 생겨요.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이 원활해야 피부가 건강하다고 보는데 검은 콩이 바로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또한 검은 콩에 함유된 레시틴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자외선이나 환경오염으로 손상된 피부의 회복에 도움이 되며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고본배원 효과, 즉 근본을 튼튼히 하여 외사의 침입을 막는다고 볼 수 있어요. 뇌 건강과 관련해서는 검은 콩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뇌는 지방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특히 DHA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로 전환되어 뇌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수상교, 즉 신장의 정수가 심장으로 올라가 정신활동을 돕는다고 하는데 검은 콩이 바로 이러한 신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의 콜린과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보시만신 효과, 즉 심장을 보하여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풍부한 폴레이트 엽산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의 대사에 관여하는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충분한 엽산 공급을 통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면 뇌혈관을 보호할 수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찌꺼기로 뾰족하게 생겨 혈관을 찌릅니다. 한의학에서는 활혈통락 효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킨다고 봅니다. 마그네슘도 뇌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분비에 관여하며 뇌세포의 에너지 생산에도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검은 콩을 통해 충분한 마그네슘을 공급받으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노인들에서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도와 수분 함량도 증가하여 안티에이징 효과를 입증했어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피부와 뇌 건강을 위한 검은콩 섭취법을 제안하면 아침 공복에 검은콩 우린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아침은 신장의 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이므로 검은콩의 보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호두나 잣과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섭취법과 주의사항, 한의학적 금기와 궁합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도 약과 같다고 보아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과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검은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검은콩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과유불급이라 하여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봅니다. 검은콩의 경우 성인 기준으로 하루 50에서 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이컵으로 반 컵에서 3분의 2컵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줄 수 있고 검은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틴산은 식물이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화합물로 적당량은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과량 섭취 시 철분, 아연, 칼슘 등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상극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좋은 것도 과하면 다른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콩의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것보다 익힌 것이 비위에 부담을 덜 준다고 하는데 반드시 충분히 불린 후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불리는 시간은 최소 8시간이 좋고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약한 불에서 1~2시간 정도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체질에 따른 섭취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의학의 사상 체질로 보면 태음인은 검은콩이 잘 맞지만 소음인은 소화력이 약하므로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양인은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검은콩을 볶아서 먹기보다는 삶아서 드시거나 차로 우려서 마시는 것이 적합해요. 태양인은 위장이 약하므로 검은콩을 곱게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검은콩과 상극인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와의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검은콩의 피틴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검은콩의 미네랄 흡수를 저해할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검은콩은 성질이 평하고 우유는 차가운 성질이라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와의 조합도 권하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강한 산성이 검은콩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 토마토는 성질이 차갑고 신맛이 강해서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달걀과의 동시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달걀의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검은콩의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고 검은콩의 트립신 억제제가 달걀 단백질의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달걀은 성질이 평하지만 비린내가 있어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검은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쌀과의 조합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쌀의 탄수화물과 검은콩의 단백질이 상호 보완하여 완전한 영양을 제공하고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쌀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한의학적으로 쌀은 중초를 보하는 대표적인 곡물이고 검은 콩은 하초를 보하므로 함께 섭취하면 상중하 삼초가 모두 조화를 이룹니다. 당근과의 조합도 매우 좋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검은 콩의 지방과 함께 흡수되어 효과가 증대되고 검은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한의학적으로 당근은 비위를 조화롭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검은 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닭고기와의 조합은 단백질 보완 효과가 뛰어납니다.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가 보충해주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이용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닭고기는 원보 작용이 있어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원기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검은 콩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통풍 환자의 경우 검은 콩에 퓨린이 함유되어 있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검은 콩이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임신 초기에는 과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검은 콩은 하강하는 성질이 있어 태기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검은 콩에 대해 파헤쳐 드렸는데요. 내 몸은 내가 먹는 음식의 결과물입니다. 올바른 검은 콩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